이번 과목은 세 번째 과목입니다. 세 번째 과목은 기계 위험 방지 기술인데요. 여기서부터 이제 세 번째 과목 기계, 네 번째는 전기 더하기 화학입니다. 다섯 번째 건설 안전 기술이죠. 이걸 가지고 우리는 전문적인 공학이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실제 일반 안전이라 그랬지만 이번 3과목부터는 우리 전문 안전 되겠습니다. 우리 특히 산업안전 산업기사에는 일반적인 것은 좋지만 전문적인 것 무엇이 나오더라도 우리는 안전하게 60점이 아닌 100점으로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왜? 지금까지 우리는 열심히 했고 벌써 우리는 문제풀이잖아요. 그럼 40 한번 보겠습니다. 500rpm이에요. 회전하는 연사기의 속도를 지름이에요. 연사기는 우리가 2차적인 가공기라고 그래서 1차적인 드릴, 밀링, 선반이라면 다음에 한 번 더 가공하는 걸, 그죠? 연사기 또는 연마기. 왜 연사기는 칩이 안 나온다 그래가지고 연마라 그러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칩이 나온다 그래가 연사기라 그러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둘 다 똑같은 말이다. 원주 속도는 그런데 여기 원주 속도는요. 모든 공작기계나 돌아가는 속도는 다 똑같아요. 밀링, 연사 또는 선방. 그 외에도 뭐 롤러기도 이걸 적용하죠. 그리고 여기 원주 속도는 V는 1000분의 파이 D예요. 그럼 넣자고. 1000은 그냥 상수로 단위를 하기 위해서 해요. 파이 요거 그대로 했대요. 그 다음에 계산기는 굳이 3.14 굳이 할 필요 없어요. 파이로 그대로 써도 관계없습니다. 그 다음에 RPM 얼마? 500rpm. 그 다음에 얼마? 지름이 얼마? 숫돌 지름이 200이니까 우리는 쉽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얼마? 314m 미니 이렇게 나옵니다. 답은 얼마? 쉽게 말하면 답은 31점이 아니고 314라는 이런 걸 잘 착각하면 안 돼. 꼭 잘 기억해야 합니다. 42번입니다. 오늘 위험점 5가지 알아들어야죠. 기계 운동 형태에 따른 위험점 분류해서 고정 부분과 한쪽은 고정되어 있대요.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한쪽이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한 놈은 고정되어 있고 뭐 이렇게 들어가겠죠. 한 놈은 고정되어 있고 동작분 한 개만 위험점으로. 교반기의 날개 이거 안 봤대. 교반기의 날개와 하우즈 이게 할 때 이렇게 연삭수돌 같은 것도 괜찮아요. 롤러 같은 거 돌아가는 게 괜찮고 요놈이 한 개는 이렇게 받침대로 고정되어 있죠. 이놈은 고정되어 있고 얘가 돌아가고 있어요. 하우스에 봐서 위험점을 가지고 뭐 말 그대로 이거는 끼임점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절단점이라는 것은 완전히 잘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밀링의 커터라든지 띠톱기계나 둥근톱 벨트 이음 부분을 말하는 거고 물림점은 대표적인 롤러와 롤러 또는 기어와 기어 이런 걸 물림점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회전 말림점은 회전하는 축과 커플링, 돌출키나 고정나사 등에 의한 거고요. 그래서 절단점, 물림점, 회전말 그림으로도 나타내 보았습니다. 또 수없이 2017년만 해도 3회 연속적으로 3번 다 나온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번 시험에도 나올 거고 이것은 필답형 시험에도 나오고 뭐 실기 필답형 시험에도 나오고 실기 작업형 시험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컨베이어입니다. 가장 우리는 작업 시작 전 기계기구 중에 가장 많은 확률이 나오는 것이 컨베이어죠. 컨베이어는요. 작업 시작 전 점검사에 할 사항으로 거리가 먼 것은 틀리는 걸 봤어요. 첫째, 원동기 및 분리 기능 이상 유무가 있죠. 이탈 등 방지장치 기능 이상 유무가 있습니다. 비상정지장치 기능 이상 유무가 있어요. 자동 전격 방지는 어디에 있어요? 이거는 컨베이어는 없지만 이거는 바로 교로아크 용접기에 있죠. 교로아크 용접기에. 그리고 이건 벌써 답이 이렇게 쉽게 찾을 수 있는. 그 외에 한 개 더 있다면 원동기, 회전축, 기어 및 분리 등의 덮개 또는 울등의 이상 유무입니다. 이것은 우리 교재 표 작업 시작 전 기계기구에도 나오지만은 법에 있어요. 별표 3에 작업 시작 전 점검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강의하고 있는 것은 2018년 3월 30일 날 변경된 법으로 하고 있고 여러분 어떻게 3월 4일 날 시험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건 최근 문제 중심으로 최근 법령을 해야 돼요. 그리고 교재를 살더라도 어떻게 교재 여러분 이거 간단하게 한 번 더 할까요? 우리는 여기서 교육의 3요소 하면 이제 여기서 살라고 합니다. 교육의 3요소는 객체, 첫째 객체, 둘째 뭐였어요? 객체가 주체가 먼저 해야 돼요. 주체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매개체가 이래 있잖아요. 그럼 교육의 주체는 누구예요? 강사라 그랬죠. 객체는 여러분이에요. 수강자예요. 매개체는 교재입니다. 제가 항상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어떠냐? 나는 항상 안전에 대해서 나름대로 대한민국 최고라고 자부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명품 강사가 명품 학생에게 강의해야 돼요.
교재 역시 명품 교재입니다. 왜? 최초에 만들었고 지금 시중에 어디라도 자꾸 인터넷 카페를 보고 있는데 공짜 강의도 주고 있어요. 우리말에 이런 말에서 싼 게 비지떡이라고. 공짜 강의는 다 해놓도 안 했더라고. 중간중간 해놓고 모르는 거는 시험에 안 나온다 이렇게 표현하고 또 잘 모른대요. 이렇게 강의한 강의도 우리는 공짜라니까. 또 공짜는 양재물 또 먹는다고 그래서. 근데 양재물 먹으면 어떻게 되나? 죽죠. 나는 여러분한테 이런 얘기합니다. 명품 강의를 들어야만 명품으로 합격할 수 있고 안전관리자가 된다 하더라도 명품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책 보면요. 껍데기 이름이 없는 책도 있어요. 또 끝부분에 껍데기라고 적혀있는 표지예요. 또 표지에 이름을 가짜 이름이 많아요. 뒤에 가면 왜 가짜냐? 뭐가 없어요? 양력이 없어요. 누가 누군지 몰라요. 전화 받냐? 안 받아요. 출판사 하면 저자 가르쳐주지도 않는데요. 그럼 어떻게 여러분 책을 사냐고요. 나는 여러분이 저거 하는 게 잘못되고 내가 바본가 내가 미친 사람에게 이런 생각을 할 때 왜? 저는 365일 24일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세상에 유일무이하게 전화 받는 책이라는데도 그게 내가 잘못하고 있나요? 당연히 여러분이 전화하면 저자가 전화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전화번호 자체도 없고 출판사만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한테 정직한 세상에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교육의 3요소가 일치해야 된다는 걸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44번입니다. 아세틸렌 용접 장치에서 아세틸렌 발생 기실의 설치 위치 기준 옳은 것이에요. 아세틸렌 용접 장치는요. 우리는 알아둘 게 있어요. 반드시 건물의 지하층에 하면 안 되죠. 왜? 가스가 분출될 때 벌써 틀렸죠. 둘째, 건물의 지하층에, 이거 지하층은 볼 필요 없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여기 지상층에, 최상층에 설치하고, 맞아요. 건물의 최상층에 설치하고 하기 사용 설비로부터 3m 초과 장소에 설치. 이 말이 맞아요. 이거 어디 있냐? 우리 교재에도 법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신의 법을 해야 된다. 보겠습니다. 사업주는 아세틸렌 용접, 아세틸렌 발생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용호 발생기실에 설치하든지 제1항의 발생기실은 바로 어디야? 건물의 최상층에까지 맞죠? 하기를 사용하는 설비로부터 얼마? 3m를 초과하는 장소. 그럼 답이 요거잖아요. 이 내용은요. 갈로 속으로 해가지고 실기 필답형에도 나올 수 있어요. 또 발생기 실일 경우에는 계급으로부터 다른 건축 얼마? 1.5m. 그래서 숫자 있는 걸 꼭 눈여겨봐야 됩니다. 잘 모를 경우에 출제하는 사람도 대개 다 어떻게 숫자 부분을 쉽게 곤쳐버리죠. 답은 바로 3번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재도 있지만 법 268조에 발생기실의 설치 장소로서 명쾌하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45번째입니다. 기계설비의 방호에서 가드의 설치 조건으로 옳지 않는 것은 그래서 가드는요 방호 장치를 말하는 거예요. 가드는 충분한 강도가 있어야 돼요. 뭐 쉽게 부러지거나 휘어지거나 녹고 하면 안 되죠. 맞죠? 구조가 단순하고 위험점 방호가 확실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 구조는 단순해야 돼요. 이걸 가지고 보면 3S가 뭐예요? 전문화, 단순화, 표준화 이렇게 맞죠? 계부 틈새의 간격은 임의로 조정이 아니에요. 계부 틈새는 규격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우리도 바로 프레스를 예를 들어보면 있잖아. 요놈이 번지예요. 1mm이면 요건 얼마? 바로 8mm 이하라고 되어 있죠. 이게 규격이 되는데 임의로 마음대로 조정하면 되나 안 되나? 안 돼. 답이 벌써 틀렸어요. 3번. 작업, 점검, 주시 장애가 없어야 된다. 충분한 강도를 유지해야 되고 단순한 구조에 하면 조정이 용이해야 한다. 그런데 여기가요. 그 가드는 단순 구조가 조정이 용이해야 한다. 그런데 요놈이 틀렸어요. 단순한 구조보다는 대체 방호가 확실했는데 요걸 지금 우리가 수정을 하게 요거는 틀렸고요. 요걸 써놓으면 안 돼요. 요거는 하여튼 바로 단순한 구조에 한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뒤에 말은 생각하지 말 것. 일반 작업, 점검 조정 작업이나 주의 작업 방해되어서는 안 되고 안전율과 기계 운동물 신체 일부가 들어가지 않게 제작하고 안전율을 만드는 계급부 치수는 규정된 것을 꼭 지켜야 합니다. 그 답은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완전 회전식 클러치 기구가 있는 양수조작식 방호장치요. 봉합계수가 4개예요. 분당 해적수가 이거는 어떻게 스트로크로 말해 200 SPB일 때 방호장치 최소 안전거리는 건데 우리 안전거리 할 때는 바로 이 공식이 있죠. 4분의 1 더하기 2분의 1 여기 그냥 알아둘 게 있어요. S분의 바로 얼마? 6만이죠. 이거는 그냥 요게 4분의 1과 2분의 1 더하니까 어떻게 4분의 3이 될 거고 요놈 하면 없어지고 2개 없어지고 하니까 얼마? 300이 되죠. 그러니까 225m였을 거예요. 다시 안전거리 DM은
1.6TM이라는 공식을 알죠. 그래서 1.6이 220을 하니까 얼마? 360이 이렇게 나온다. 이것도 그냥 눈으로 자주 보면 답이 바로바로 나오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역시 우리 교재에도 그대로 해놨어요. 3-76종 문제 15분에 똑같이 나왔다 증명하고 있습니다. 47번입니다. 목재 가공용 둥근톱 두께가 3mm일 때요. 분할라는 얼마냐 하면 1.1배 있잖아요. 둥근톱 두께는 1.1배 이상이라니까 이거 다 제가 잘 해놨지만 3.3 곱하기 1.1배 하면 얼마요? 바로 분할날 둥근톱이 1.1배 이상인데 여기 3mm니까 3.3이 아니고 이거는 3.3이 되네요. 내가 답을 벌써 기억하고 있으니까 쉽게 이렇게 찾을 수 있고 좀 더 여러분 상세하게 주기 위해서 그림도 이렇게 만들어 두었고요. T는 봐요. 3 곱하기 1.1이니까 3.3mm 이상이 되겠습니다. 48번입니다. 산업안전보건명령에 따라 타워크레인은 운전작업을 중지해야 할 순간 풍속은 건데 이것이요. 아직도 모든 책이 다 20m세크래요. 답은 15m세크. 언제 바뀌었어요? 2017년 3월 3일 바뀌었잖아요. 바뀌었다고 책 표지는 거창하게 3월 3일 날 바뀌었다 그래 놓고 속은 안 건쳐서 실제 이때도 어때요? 바로 2017년 12월 28일도 바뀌어요. 지금은 어때요? 2018년 3월 30일 날 또 바뀌었어요. 우리나라 책이 새하책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 아직도 20위로 바뀌어서 그러니까 전화가 와. 20이 아니냐고. 15입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책도 제가 강의에 일일이 다 뭉쳐서 20이 되어 있는 거인데 어쨌든 지금 현재는 얼마? 바로 산업안전보건명 타워크레인 운전작업을 중지할 순간 풍속은 얼마? 15입니다. 또 특히 왜 15로 줄였느냐? 타워크레인 사고가 계속 지금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답은 얼마? 15로 법이 개정되었다는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상세하게 했어요. 순간 풍속이 초당 10m일 때는 타워크레인 설치, 조립, 해체, 점검 작업을 중지하고 15일 때는 운전 작업을 중지하고 30일 때는 5개 주행 크레인의 이탈 방지 장치를 하고 30일 때는 중진 이상의 진도가 있으면 5개 양중기 이상 유물 점검하고 35는요. 5개 승강기 건설자 리프트 붕괴 방지 조치를 해야 합니다. 49번째입니다. 탁상용 연사기예요. 탁상용 연사기는 말 그대로 책상 위에 설치된 연사기예요. 숫돌을 안전하게 설치하기 위한 방법, 옳지 않는 겁니다. 숫돌바퀴 구멍은 축지름보다 0.1mm 정도 작은 것을 써야 축이요. 축이잖아, 축. 샤프트다, 샤프트. 축이 있어. 그 다음에 구멍이 있어. 축은 30인데, 축은 30인데, 구멍은 얼마? 29.9라 말이야. 들어가, 안 들어가? 말도 안 되잖아. 축보다 얼마? 반드시 구멍이 해놨어. 0.05에서 0.15 정도 크게 만들어야 돼. 그래서 조금만 읽어보면 답이면 잘못하면 이런 건 어떻게 해? 그냥 틀려. 그래서 뭘 해야 되는가 가지고 우리는 정독을 해야 된다. 이런 거. 설치 전에 유관 및 목재 해모로 숫돌이 흠 균열 점검만 설치해. 가끔씩 금속 해모로 한다 그러면 이건 틀리는 거예요. 반드시 어떻게 해? 숫돌은 뭐예요? 돌이에요. 돌가루를 부숴가지고 본드로 접착해 놓은 게 숫돌이잖아요. 근데 숫돌에다가 뭘 해? 금속 망치로 쇠로 때리면 깨지죠. 답은 1번이 완전히 틀리고 2번은 이제 설명한 거고요. 3. 축어턱에 내측 플레인지 앞지 또는 고무판 숫돌 순을 끼운 후 외측의 앞지 또는 고무판 플레인지 너트 순을 조이고요. 가공으로 받침되는 숫돌의 중심 맞춰 연사기에 견고하게 고정해야 된다는 쉽게 우리는 찾을 수 있었습니다. 50번입니다. 다음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덮개 또는 울을 설치해야 하는 위치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건데 우리는 연사기 또는 평사기 테이블, 형사기, 램 등에는 바로 울이라든지 덮개를 설치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선반으로부터 돌치를 해정하고 있는 공간부터 마찬가지고요. 가열에 따른 파열을 예상되는 보일러의 변호 연소시는요. 불이잖아요. 이거는 하형 검출기를 해야 돼요. 답은 3번이 나왔고요. 띠토끼기의 위험한 톱날 또는 부부에는 당연히 덮개라든지 설치해야 합니다. 51번입니다. 이것은 주로 많이 나오고 이거는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고 5번째가 뭐 어디 나와? 건설 안전기술에도 나오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차량계 하요운반계를 이용한 화물 적재 시에 준수해야 될 사항으로 틀린 것은 했어요. 최대 적재 양의 10% 이상 초과하지 않도록 적재한다. 근데 큰일 나죠.
실제 요사이 5톤 차가 10톤 더 쉰다. 말이 안 되잖아. 어떠한 게 초과하면 안 돼요. 반드시 전격 하중을 초과하지 않고 적재 하중을 초과하지 않아야 되죠. 답은 1번 틀렸고요.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적재해야 합니다. 붕괴 및 낙하 방지를 위해 하물에 로프를 거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돼. 편하중이 생기지 않도록 사실 이것도 바꿔야 돼. 지금 산업인력은 안 바꾸고 있는데 편하중이라는 건 한쪽 하중 이렇게 하거든. 그래서 우리말은 요즘 많이 바꿔놨어요. 법에는 하중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이걸 편하중이 생기지 않도록 적재한다. 아직도 완벽하게 현행법과 일치하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군의 운반차 또는 화물 자동차의 경우 화물의 붕괴 또는 낙하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화물 로프를 거는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화물을 적재. 이것이 바로 화물 적재 시의 조치사항 3가지 또는 준수사항 3가지가 되겠습니다. 이건 우리 교재도 있지만 어디에서 법에 있는 내용이고 이 내용은 어디에 나온다? 바로 5번째 과목인 건설안전기술에도 나온다. 52번입니다. 롤러기예요. 롤러기의 방호장치를 우선 알아야 돼요. 롤러기의 방호장치는 뭐다? 급정지장치. 급정지장치 종류는 몇 가지냐? 우리 3가지 있다는 걸 항상 알잖아요. 복부 조작식과 무릎 조작식의 위치 기준은 그냥 우리는 어떻게 손 조작 로프식이 있고 그 다음에 복부 조작식이 있어. 무릎 조작식이 있잖아. 손 조작식은 1.8m, 복부 조작은 0.8에서 1.1m, 무릎은 0.4에서 0.5 찾으면 되죠. 그러면 복부는 0.8에서 1.1 나오죠. 무릎은 얼마? 0.4에서 답은 벌써 2번 이렇게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있지 않습니까?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1년에 30분씩 이상 강의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53번입니다. 뭐 이거는 안 봤대죠. 이게 다 했으니까. 53번 보겠습니다. 또 그냥 정말 우리는 열심히 했기 때문에 쉽게 또 찾을 수 있어요. 양수 조작식이 양수 뭐야? 두 손으로 눌려라 이런 말이죠. 두 손으로 눌리는데 두 개의 누른 버튼 간의 거리는 300mm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 거리는 근데 알아둘 게 촉감하면 안 돼. 버튼인데 이 거리가 아니고 뭐 누른 버튼의 내측 거리를 말해요. 요걸 말하는 거. 여기 있어요. 반드시 알아둬요. 여기 있죠. 요 내측이 그린다고 잘 그렸는데 이게 사실 여기까지 와야죠. 내측이니까. 이건 중심에 지금 그런데 바로 두 개의 누른 버튼 간의 외축 거리가 아니고 두 개의 간의 중심 거리도 아니고 바로 두 개의 누른 버튼 간의 바로 내측 거리예요. 실제 우리 그림도 여기까지 와야 돼요. 사실까지. 내측 거리. 내측 거리로 300mm 이상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54번입니다. 54번은요. 또 프레스에 사용되는 광전자식, 눈이 있는 거네요. 광전자식 방호장치 일반 구조에 관한 설명은 틀린 것은 첫째, 방호장치의 감지 기능은 규정한 검출 영역 전체에 걸쳐 유효해야 해요. 둘째, 슬라이드 하강 중 정전 또는 방호장치 이상 시에는 1회 동작 후 정전. 한 번은 그냥 손 잘려도 괜찮나? 안 되잖아. 이거 말이 안 돼요. 이거는 역시 규정에 있는 게 틀렸어요. 정상 동작 표시 램프는 녹색, 위험 표시 램프는 붉은색으로 하면 쉽게 근로자가 볼 수 있는 곳으로 모든 우리는 버튼은 그랬죠. 운전 버튼은 녹색, 정지 버튼은 붉은색이에요. 방호장치 정상 작동 중에 감지가 이루어지거나 공급 전원이 중단되는 경우 적어도 2개 이상의 독립된 출력 신호 개폐 장치가 꺼진 상태로 돼야 한다. 쉽게 말하면 전기가 정전이 되더라도 항상 안전하게 되라 이런 뜻이에요. 이 내용은요. 광전자식 방호장치 일반 구조는 우리 교재에도 이렇게 만들어뒀지만 이 내용은 법적인 산업안전보건 고용노동부 장관의 고시 내용이 되겠습니다. 55번째입니다. 보일러 수, 바로 뭐예요? 물이란 말이에요. 보일러 수에 불순물이 많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보일러에 비등가, 물이 막 끌어올리는 거 비등가 함께 수면부에 거품이 형성하여 수위가 불안정하다. 눈금을 읽을 수 없는 걸 가지고 우리 뭐라 그래요? 포밍이라 그러죠. 포밍. 그래서 이 포밍의 발생물은 보일러가 가액 농축됐다. 열부하 크게 변동이 증가, 운전 중 수위 조절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나 보일러 운전하면 너무 낮게 설정했다든지 기수 분리기가 불량한 이런 걸 가지고 우리는 바로 포밍의 발생물인데 이런 현상이 뭐냐면 바로 포밍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56번 보겠습니다. 50도 연사기에 대한 문제입니다. 연사기의 사용상 안전대책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연사기는 방호장치가 뭐요? 덮개 맞습니다. 두 번째 2번은 보니까 수틀 교체 후 1분이 아니고 몇 분? 3분 이상 시운전해야 돼. 교체 후는 3분 이상, 작업 시작 전에 얼마? 1분 이상 시운전. 답은 벌써 틀렸어. 2번이죠.
숫돌의 최고 사용 회전수 초과에 사용하지 않아야 하고 숫돌의 측면을 사용하는 목적으로 하는 연삭 숫돌을 제외하고는 측면 연상을 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해놨어요. 숫돌 시 시운전 시간은 작업 시작 전에 1분 이상, 숫돌 교체는 얼마? 3분 이상 시운전을 해야 된다는 거. 우리 교재에도 있고 실제 출제도 됐지만 역시 법 제122조 연삭 숫돌의 덮개라고 명쾌하게 정의가 법으로도 되어 있습니다. 57번째입니다. 드릴입니다. 우리 구멍 뚫는 기계죠. 대표적. 드릴 작업 시 가장 안전한 행동에 해당하는 것은 다른 건 틀렸어요. 그럼 안전한 거 맞는 것을 찾으면 돼요. 첫째, 장갑을 끼고 옷세모가 긴 작업은 장갑을 껴도 안 되고 옷세모가 긴 거 입어도 안 돼요. 틀렸어요. 작업 중에 브러쉬를 쳐야 한다. 작업이 끝난 후 브러쉬를 해야 되겠죠. 틀렸어요. 가공할 구멍 지름이 클 경우 작은 구멍을 먼저 뚫고 그 위에 큰 구멍을 뚫고 이건 답이에요. 이 말은 뭐냐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하죠. 30파이 구멍을 이렇게 뚫어야 돼. 이렇게 뚫어야 되는데 30파이로 처음에 못 뚫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한 3파이 뚫고 그 다음에 또 얼마? 10파이 정도 또 뚫고 더 좋은 거는 20파이 뚫고 이래. 그 다음에 마지막에 30파이를 뚫는다. 이 말. 그래서 순서적으로 큰 구멍이 있으면 작은 거 뚫어놓고 키워서 나가리. 구멍을 키워라. 이런 걸 말하는. 답은 3번이고요. 드릴을 먼저 회전시킨 상태 공장 어떻게 하는데 반드시 공작물을 뚫을 때는 드릴이 정지시킨 상태에서 구멍을 일치시킨 다음에 이렇게 뚫어야 정상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엄청 많이 나왔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58번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비파괴 검사예요. 비파괴 검사는 파괴하지 않고 내용을 알 수 있는 검사죠. 그런데 고속회전체의 기준은 법이에요. 회전추의 중량이 반드시 1톤을 초과하고 원지 속도가 초당 120m 이상인 경우에는 바로 비파괴 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나와 있어요. 비파괴 검사 실시 고속회전체 기준은 회전축 중량이 1톤을 초과하고 원주 속도가 120m 세커 이상인 경우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답은 1번 나왔습니다. 어디 있어요? 우리 교재 3-80조 산업계 출제되어 있지만 법 제15조 비파괴 검사의 실시로 명쾌하게 나와 있습니다. 59번째입니다. 지게차의 안전장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지게차에는요. 후사경 또는 이걸 가지고 뭐냐 그러면 후미등 이렇게 해요. 후미경, 후미등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있어야 돼요. 헤드가드 머리를 보호하기 위한 거. 백레스트 있죠. 건강방지장치 어떻게 해? 양중기에 해당되는 거죠. 답은 벌써 4번이 나왔어요. 요거는 이제 좀 알아야 돼. 위험기계는요. 우리 크게 6가지로 분류하는데 예초기는 날접촉 예방장치, 원심기는 회전체 접촉 예방장치, 공기압축기는 압력방출장치, 금속절작기 날접촉 예방. 바로 지게차에는 헤드가드, 백레스트, 전조등, 후미등, 안전벨트 등이 바로 5번째. 이걸 바로 지게차의 방호장치가 되겠어요. 포장기계는 뭐요? 구동부 방호 연동장치 등이 되겠어요. 요 위험기계의 방호장치를 반드시 설치해야 되는 위험기구 5가지를 써서 6가지를 써서 이것도 뭐야? 실기, 필답행위도 자주 나오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60번입니다. 다음 접근 반응형이에요. 접근 반응형 방호장에 해당되는 것이에요. 접근하면 멈춰버리는 거예요. 접근하면. 그런 게 뭐예요? 첫째, 양수 조작식은 뭐예요? 양수니까 이거는 뭐예요? 양수 조작식은 거리를 말하는 거리. 여기서 위치 거리를 나타내는 거예요. 손쳐내기 쓰는 접근 반응형이 아니고 거부에 오면 쳐내는 거죠. 덮개형 방호장치 일종의 이거죠. 광전작이 뭐예요? 바로 이런 걸 가지고 접근 반응이죠. 이렇게 거울이라고 그랬죠. 여기 이제 광전할 때 오면 번쩍번쩍 해가 손이 들어가면 멈추게 하는 거. 이걸 바로 광전자식 방호장치가 접근 반응형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요. 역시 그림으로도 적어놔요. 방호장치를 구분해 볼 때요. 위험 장소에 의한 것과 위험문에 의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위험 장소에는 격리형, 위치 제한형, 접근 거부형, 접근 반응형. 접근 반응에는 프레스의 감응식 방호장치 이것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재 3-17조 그림으로 되어 있지만 2016년 3월과 8월에도 출제되었습니다. 우리 이렇게 해서 세 번째 과목이 뭐? 기계위험 방지 기술. 몇 개 나와서 몇 개 나오냐고요? 20개 나오죠. 한 개 몇 점? 5점입니다. 그리고 20개 곱하기 5는 100입니다. 우리는 20개 중에 20개, 100점 중에 100점을 향해서 함께 했습니다. 다음은요.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전기 더하기 하학에서도 100점 중에 100점으로 모시겠습니다.